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MBC 정은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재차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을 다시 시도 중이라고요? 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 구인 시도인데요. 공수처는 오늘도 강제 구인에 실패하면 구치소 안에서 방문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구치소 안에 윤 대통령 조사실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구인이든 현장 방문 조사든 오늘은 반드시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게 공수처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또 한 가지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공수처가 오늘 오전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대통령실 내 PC를 확보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어제와 그제 이틀간 조사를 거부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난 20일 첫 강제 구인 때는 6시간 만에 철수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서울구치소와 교도관이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고 했을 때는 윤 대통령이 국군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서 구인이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법무부나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유감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첫날 조사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뒤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을 자청했습니다. 조사를 피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걸로 촉구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오늘 중에 최대한 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제 구인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조사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연거푸 추진하는 건 시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공수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 사건을 다시 넘기는 시점을 놓고 검찰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거나 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 58명 중 56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시위대 5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맞춰 공동주거 침입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56명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기각한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 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 전담 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 측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변론에서 딱 2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게 한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줬는지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두 질문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건넸다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에 지시사항 3개가 적혀 있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도 나옵니다. 비상계엄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해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로 꼽힙니다.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에게 먼저 이 문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 탓도 또 한 번 했습니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건을 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지 불분명하지만 윤 대통령 지시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헌재 두 번째 질문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앞두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였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 4글자로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 사령관들의 진술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전화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도 국회 활동을 금지하면 위헌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해도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2가지 질문은 윤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면서 민주주의 복원이 시작됐다며 특검으로 내란 진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시험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탄핵 심판 당사자도 아닌데도 문 대행은 심판을 기피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대표가 실질적인 탄핵 소추인이란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수십 년간의 그런 친분 관계, 친구 같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저는 해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심판 사건은 진행이 늦지만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만 매주 2회씩 변론 기일을 잡고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최근 법원 폭동 사태를 의식한 듯 경찰은 헌재 경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속의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정에 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내란 진압 없이 경제 위기 극복은 요원하고 내란 진압을 위해선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정부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내란 특검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경제를 나락으로 보내자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경제의 가장 큰 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며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화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민생 챙기기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주저앉았던 소비 심리가 이달 소폭 반등했습니다.
전달보다는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어두웠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1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91.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상승했지만 전달 12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에 비하면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기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한은은 이달 중 정치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습니다. 한은은 소비 심리가 아주 좋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에 큰 폭으로 하락한 뒤 조금 오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8%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비교적 낮은 상황에서 내수 부진 우려가 고조되면서 물가 전망이 내림세를 보였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어두웠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87로 집계됐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전달 대비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란 뜻입니다. 분야별로는 비제조업이 81.4로 93을 기록한 제조업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이 56.3, 도소매는 83.3, 전기, 가스, 수도가 84.2를 기록하는 등 비제조업 분야 7개 업종 모두 업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수출 전망은 전달 대비 7.3포인트 오르며 기준선인 100에 근접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병완 금융위원장이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산업 경쟁력 부분에 우려와 걱정들이 많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안을 마련해 최대한 이를 시일 안에 지원 구조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 산업과 조달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3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이내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임 이틀째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AI 인프라 조성을 위한 5천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과 의회 폭동자 사면 등 각종 행정 처리를 두고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프트뱅크와 오라클 그리고 오픈AI의 CEO들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와 인공지능, AI 인프라 조성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타게이트란 연합체를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at's a massive group of talent and money. Together, these world-leading technology giants are announcing the formation of Stargate. 미국 경제와 이익의 극대화를 노린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미국 외교의 기준은 미국의 이익과 안전 그리고 번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Everything we do must be justified by the answer to one of three questions. Does it make us stronger? Does it make us safer? And does it make us more prosperous? If it doesn't do one of those three things, we will not do it.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를 추진한다며 두 당사자들이 뭔가를 양보해야 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무더기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즉시 집행에 들어가 의사당 폭동자들은 사면돼 구금시설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도 시작돼 국경차르 톰 호머는 범죄 경력자들을 우선으로 하지만 범죄 경력이 없더라도 만약 단속할 때 발견만 된다면 역시 체포할 거라고 CNN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로 바이든 정부 당시 시작된 정책을 뒤집는 것에 집중된 이 같은 속도전을 놓고 찬반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의사당 폭동자 사면은 사법체계를 조롱한 모독의 서막이라고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반이민 정책은 다양성을 해치고 결국 경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만 한다면
4년 뒤 성공해서 집무실을 떠날 거라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중국 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해 아마도 2월 1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과 최근 통화했을 때 이와 관련해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관세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에 예정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조기에 진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화상회담을 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와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직후 이뤄졌는데 두 정상은 회담에서 올해 양측의 전승 행사에 서로를 초대하면서 최소 2차례 대면 회담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서울시가 의료 파업 장기화와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설 연휴 비상진료기간으로 지정해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4만 3천여 곳을 운영하고 보건소와 시립병원은 비상진료반과 함께 인플루엔자 환자를 위한 발열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환자를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 등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 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21개소 등 총 70개소를 24시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판사살인 등 흉악범죄를 암시하는 예고글을 작성한 3명을 검거하고 이를 포함한 55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검거한 3명에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도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증권시황과 날씨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국내 증시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안정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점진적인 관세 부과로 입장을 변화한 덕분에 뉴욕 증시에 이어 국내 증시도 안도하는 분위기로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업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17.65포인트 상승한 2,535.68포인트로 코스닥은 6.14포인트 상승한 732.21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체로 오르는 가운데 전일 강세를 기록했던 반도체주는 혼조세고 미국발 수혜가 기대되는 조선주도 전날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호실적 기대감에 오름세고 전일 크게 하락했던 2차 전지주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어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진출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고 두산과 두산밥켓 등 그룹주까지도 강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중국 증시는 하락세를, 일본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사흘째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스모그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서울의 모습인데요. 화면만 봐도 공기가 매우 탁한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먼지 속에 도심이 갇힌 것처럼 어둡고 시야도 뿌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확대됐습니다. 또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과 강원 영서 지방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 서울 강동구가 100, 이천이 113, 영주 80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매우 나쁨이나 나쁨 수준인 곳이 많은데요. 먼지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동풍이 불어들면서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동해안은 건조한 가운데 경상도에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 10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 초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정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